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수요일만 지나면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후다닥 지나가게 되는데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장도 후다닥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참 안타까운 장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트코인을 위주로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메이저 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은 참 답답함의 모습들, 목소리들이 여기까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은 한 무더기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 번씩은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가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의 많은 인물들에게 욕을 적지 않게 먹는 인물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틈만 나면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다, 2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며 폭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더욱 욕을 먹었었습니다. 예,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오늘은 다행히도 하락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더욱 매수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트위터를 통해 인플레이션은 빈곤층과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인 반면 부자를 더욱 부유하게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다. 똑똑해지고 더 부자가 되라. 나는 더 많은 금과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부동산, 석유를 살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사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 세금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에 대해서는 기요사키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현재 전 세계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례 없는 양의 화폐를 시중에 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부가 통화 발행을 늘릴 때 일어나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1,000만 원이 올해 똑같이 1,000만 원의 구매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화폐를 보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같다는 의미로 인플레이션 조세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과 달리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 없는 세금이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이러한 세금에서 피하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지 수단으로서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1년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으며 현재 많은 기관들이 이에 대해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참 거시 경제적인 위기가 심화될수록 빛을 발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한편으로는 신기하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점, 각국에서는 이 시장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특히 캥거루의 나라라고 불리는 호주에서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호주의 최대의 은행이죠. 커먼웰스 은행의 경우는 암호화폐 매매와 보관 서비스를 이달 중 시범 운영할 것이라 발표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예,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오늘은 호주의 중앙은행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중앙은행 부총재 암호화폐로부터 법정화폐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AFR에 따르면 호주 중앙은행 부총재 미셸 블락의 경우는 우먼 인 페이먼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초저금리 시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며 암호화폐로부터 법정화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CBDC 관련해서는 도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상업은행
은행이 낮은 비용으로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호주 중앙은행은 도매용 CBDC에 초점을 맞춰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 말했다고 하는데 한편 소매용 CBDC는 도매용에 비해 이제 덜 중요하다 덧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이 소식만 보게 되면 호주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그리 좋지 않게 이제 보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제이죠. 11월 23일 호주의 재무장관에게서 이러한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암호화폐는 깜짝 유행이 아니며 주류 기술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호주의 재무장관의 입에서 직접 나오게 되는데요. 암호화폐 산업이 민감한 분야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겁낼 필요도 없다라며 정부 역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일시적인 유행으로 보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공식 석상을 통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호주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을 억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지지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혁신을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힘을 실어줄 만한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 무려 운용자산이 660억 달러, 한화 78조 원을 운용하는 호주의 연금펀드에서 암호화폐를 본인들의 대차대조표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0억 달러 운용 호주 연금펀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편입을 결정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660억 달러 자산을 운용 중인 호주 연금펀드 펀드레스트 슈퍼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호주 연금펀드 중에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인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데요. 레스트 슈퍼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앤드류 리의 경우는 화요일 열린 연례총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암호화폐는 향후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이라며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는 할당 비중을 작게 가져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비중을 늘릴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또 다른 호주 연금 펀드인 스피릿 슈퍼의 경우는 최근 가격 변동이 심한 암호화폐를 기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는 너무 위험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개인 연금과 퇴직 연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익히 들었지만 호주의 연금 펀드가 이 시장으로 투자를 한다는 소식은 최초의 사례이죠.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제 막 이러한 물결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며 현재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자산가들 그리고 국부 펀드 들의 비중이 극히 작은 부분만이 투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5만 6천 달러 선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여기에 기존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단 2%만 증가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기관들의 자금 유입과 만약 한두 개의 새로운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게 된다면 지금의 가격이 현재 우리가 비트코인 1만 달러를 저렴하게 보는 것과 같은 가격대가 순식간에 찾아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나 초기 시장이며 아직 제대로 된 시작은 하지도 않은 시장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아온 길보다 나아갈 길이 100배는 더 남았다는 사실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설렘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발언과 더불어 정부의 경우는 가상자산 관련하여 독립기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들이 최근 들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내년이죠. 2021년 1월 1일부터 과세 관련하여 하느냐 마느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 속 오늘은 암호화폐 기사에서는 최초로 나온 인물인 것 같은데요. 청와대 정책실장인 이호승 정책실장이 암호화폐 시장 과세 관련하여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정해진 정책은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암호화폐 과세 정해진 정책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의 경우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이 실장이 이날 KBS 라디오 이제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하여서 이 후보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해 법적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작년 말에 여야 모두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법제화했고 정부는 과세를 위해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여야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인적으로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과세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얼마 전 NFT와 관련하여서도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금 과세를 하겠다라고 말을 바꿀 뿐 아니라 현재 해외 거래소와의 공조를 잘 되어 있는지도 의문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과세의 구멍들이 너무나 많은 시점 과연 그렇게 무겁게 느끼고 있으면서 확실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의 중론이 나오는 시점 그저 세금만 현재 걷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당과 야당에서 다시금 이야기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마 저와 같이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한 감정을 숨길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1월 1일까지 정말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시점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지 내용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리플사의 CEO이자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SEC와의 소송이 내년쯤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여서 그나마 XRP 투자자들에게 위안이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소송 속에서도 리플사의 사업은 잘 확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지난 3월 당시 CBDC 100서를 발표하면서 중앙은행들의 브릿지 역할로서 XRP가 딱이라며 자체 홍보에 나서기 시작을 하였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며 2021년 9월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부탄과 파트너십을 맺고 리플 솔루션을 이용하여 CBDC 시범 사업에 나선다는 것이었죠. 정말 2002년 월드컵 당시 플랜카드이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플랜카드가 생각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정부와 손을 잡고 CBDC 파트너십에 성공하였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팔라우 정부와 디지털 통화 솔루션 제공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사의 경우는 23일 팔라우 정부와 디지털 통화 솔루션 제공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플사는 지난 9월 부탄 정부와 CBDC 시범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요. 리플과 팔라우 정부는 향후 현지 환경에 특화된 크로스보더 결제 및 미달러 기반의 디지털 통화 전략을 수립하고 2022년 상반기 정부가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리플은 이를 위해 기술 지원, 관련 이제 비즈니스 지원, 설계 및 정책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팔라우 측은 리플은 블록체인 및 글로벌 결제 시스템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XRP 레저가 POW 블록체인보다 에너지 친화적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리플사가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CBDC의 브릿지 역할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XRP의 가격은 꿈쩍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이제 더욱 놀라운데요. 정말 예전부터 XRP에 투자를 하며 지켜봐왔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상하리만큼 XRP의 가격이 눌려 있다는 사실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음모론을 믿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누군가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가격이 지난 2017년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시가총액 10위권 안을 잘 지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메이저 코인들의 세대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트렌드가 가파르게 바뀌고 있는데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이죠. 소송이 빵영의 말처럼 내년 마무리 되게 된다면 과연 XRP의 가격이 어느 정도에 도달을 하게 될까요? 현재 나오는 수많은 호재들이 한 번에 폭발하게 된다면 과연 XRP의
가격이 얼만큼 가격에 도달을 하게 될까요? 현재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XRP의 경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 또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상당한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XRP의 가격이 2달러가 딱이다, 아니다, 2달러도 많다, 다시 200원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호재들 정말 일주일에 두 개에서 이제 3개씩 나오던 때에도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가만히 꿈쩍 않고 있다가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뭐 옳은 거 있다고 혼자 떨어지니 리또 속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XRP의 가치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아무리 XRP의 가격은 욕해도 리플 솔루션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XRP의 가격은 천천히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적 악재로 꼽히는 소송이 해소가 되게 된다면 10달러까지 순식간에 치솟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XRP가 보여주었던 모습이 그래 왔기 때문이죠.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애증의 코인 XRP, 앞으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지, 소송 속에서도 사업 확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만큼 XRP의 가격이 투더문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9포인트 상승한 42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공포 단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장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시장의 펀더멘탈은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항상 이 시장의 가치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면 가끔씩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속해서 가치에 집중해라, 가격은 결국엔 가치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가격이 가치에 도달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와 비슷한 투자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일은 절대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투자할 자산이 변한다고 해도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투자라는 본질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투자를 통해 큰 부를 거머쥔 투자자들은 미래에 어떠한 산업이 유망할지 조사와 통찰력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에 투자를 하였고, 리스크를 지고 투자한 덕에 큰 부를 거머쥘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내재 가치의 가격이 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은 너무 억지스러운 말이며, 마치 투자를 하지 않은 분들이 투자를 진행 중인 분들에게 야, 너 그거 빨리 팔아라, 그거 계속 들고 있다가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말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너무나 책임감이 없는 말이며, 아무것도 이 사람이 이 투자 자산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투자한지 단 1분도 공부하지 않고 그저 투자라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주변에서 듣고 훈수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죠. 이와는 반대로 만약 가격이 오른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낼 것입니다. 항상 투자는 실질적인 내재 가치를 확인한 후에 정말 이 자산에 또는 산업군에 5년, 10년 그 이상을 투자했을 때 지금보다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되면 동합한다는 마인드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진행하지 마시며, 특히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길게 보시며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장은 가장 내재 가치가 높은 시장이며, 이전에 비해서 성장한 것은 맞으나 글로벌적인 자산 시장 측면 단 3%도 안 되는 시장이라는 것, 나온 길보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훨씬 많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